그런데 비단 이런 분들만 조수진 후보자가 변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임금 체불한 사업자를 변호했고 보이스 피싱범을 변호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다움. 과연 민주당의 민주다움과 결이 같은 후보인가?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민변 출신 변호사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 출신인데 임금 체불 사업주를 변호했습니다. 2020년 임금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를 변호했고요. 징역 2년에서 1년 2개월로 감형을 시켜줬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변호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 무죄를 주장했고 집행유예로 결국 그 가해자는 풀려났습니다. 개개인의 사건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논란이 맞물리면서 인권 변호사, 민변 변호사란 무엇인가?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은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체불액이 11억 원이에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보면 다 그렇건 아니겠습니다만 고령의 어르신분들 아니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저 보이스피싱 사기로 날리는 피해 사례도 많은데 조수진 후보자가 임금 체불 사건에서 이 사업주와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변호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고 인권 변호사단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정말로 과거의 민변은 정말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시대가 변하면서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영업상 필요한 타이틀로 변질된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다 민변 변호사들이 저런 건 분명 아닐 텐데. 그거는 분명 아니지만 민변이라고 하는 걸 하면 말하자면 서민과 관련된 변호의 수임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민변이란 타이틀로 실제로 수임 맡은 것은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선 게 아니라 가해자 편에 수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민변 자체에도 한번 자기 정화, 자기 필터링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노무현 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라고 이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노무현의 정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어떻게 일해왔습니까? 소위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변하는 재단의 이사가 맡은 변호한 수임 사건들이 저런 사건이라면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서 적절한 노무현 재단 아까 말씀드린 데 이사 다음이 있습니까? 저 속에? 예. 노무현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소위 민변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도 지금 이분은 참여연대 안진걸 씨가 적극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참여연대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참여연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나?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원조 친노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후보는 본인의 홍보 영상에서 나는 민변 소속의 인권 변호사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저는 노무현 재단 이사로 근무하면서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책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변호사로 19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그리고 민주당 활동도 계속 해왔고 국선 변호사로 6년 정도 형사 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네. 이 표리부동에 여성단체, 청소년단체도 반발했고요. 녹색정의당,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새로운 미래에서도 다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 한 번이라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봤다면 또 습관처럼 입에 올리던 인권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비춰본다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장입니다. 조수진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수진 후보의 변호 이력은 국민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도 2차 가해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면서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의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에게 너 다른 사람이랑 관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변호했던 조수진 후보자의 변호 내용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변호 논란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많은 비판 여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 현장 유세에서 이례적으로 조수진 후보와 박용진 의원의 경선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이거 페널티 감산 없어도 가감산 없어도 조수진 후보가 충분히 이겼던 후보다. 논란 끝이다 라고 논란 종결을 선언했는데요. 좀 성급했군요. 이 대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날 아마 이제 두 번의 경선 끝에 이제 정몽주 후보의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 등록 바로 며칠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왜 검증을 안 한 겁니까? 아무리 급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후보자 검증은 공당의 의무 아닙니까? 이제 바로 그 지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민변의 사무총장, 노무현재단 이사 등의 타이틀에서 충분히 뭐 문제 없는 후보다라고 예단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 타이틀만으로 검증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전국의 권리당원과 강북의 권리당원 7대3 비율로 다 이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권리당원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투표했을까도 저는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또 이거를 알고 투표를 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는 잘한 일인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더디 났으면 소방차 10대로도 못 껐을 겁니다. 양동이 물로 지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19년 변호사 했는데 왜 미담은 안 나옵니까? 미담도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저 자신은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요. 잘 마무리해서 좋은 후보가 강북을에 다시 공천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좀 불식시키고 민주당이 다시 신뢰받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